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 한칼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칼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이 놀랍게도 7월 1일.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 빨라요. 세상에 올해의 절반이 가다니. 그러니까요. 와, 후딱 지나갔습니다. 뭐 하셨어요? 이 절반의 시간 동안. 김현정 뉴스쇼 나와가지고 평론하고 욕먹고 맨날 그랬죠. 김준일 평론가는 상반기 6개월 동안 뭐가 제일 기억나세요? 네, 지나간 세월을 정치권에 돌려다오. 니들 때문에 이렇게 후딱 갔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진짜 뭐 했는지 모르게 6개월이 다 가버렸는데 일단 상반기 정치권을 정리해보자면 뭐 가장 큰 이슈는 대선이죠. 그럼요. 그렇죠. 두 분 다 뭐 대선이죠. 대선 때문에 하여튼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뭐 검찰 조사도 받고 있고 특검 조사 받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 새로 출범을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또 희망을 또 갖고 있는 상황이고 세상이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자체가. 대선을 전과 후로 해서 네. 많이 바뀌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없었고 탄핵이 없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지금 대통령이에요. 그럼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하. 자, 김준일 평론가의 상반기는? 아니 뭐 다른 거를 선택할 수가 없죠. 그렇죠. 탄핵. 그렇죠. 사실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은 전 대선보다 네. 이제 탄핵이 사실 탄핵. 2017년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비상계엄 작년에 12월 3일부터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었고 네. 요즘 장성철 소장님이 네. 다니는 방송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친명 패널이야? 친명 패널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좋아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성철이가 달라졌어요. 뭐 프로그램이라도 좀 찍어야 될 것 같다. 다른 근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아니 비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사실은 뭐 허니문 기간이고, 그렇죠. 예, 뭐 이제 막 시작하는 정부니까. 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뭐 재산 문제, 뭐 추징금 납부 문제, 뭐 이런 거 외에는 인사 문제라든지 민생 경제를 챙기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 국회 가가지고 시정연설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고 뭐 어깨 툭 치고 뭘 가지고 비판해요? 외쳐. 폭력배야? 이렇게 비판해요? 어떻게 비판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굉장히 억지 평론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 거는 대단히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항이 아니냐. 제 능력상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허니문 기간 사실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를 비판을 억지로 할 건 없다. 하지만 김민석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민석 후보자 일단 잠시 좀 두고요. 그 후에 줄줄이 지금 장관 인선들이 있었거든요. 후보자들 쭉 발표가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정성호 의원, 행안부 장관의 윤호중 의원, 또 복지부 장관의 정은경 전 청장 등등등이 이제 후보자로 지명이 됐어요. 요 인선들의 점수를 매기자면? 저는 99점 주고 싶어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 있을 때부터 정치인 출신들 그리고 국회의원 출신들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 장관직을 많이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과 판단과 주장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뭐 습득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전문성을 통해서 예산과 법률안 그것을 본인이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하잖아요. 본회의 활동을 하면서. 장관이 할 일이요. 어떠한 큰 그 부처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뭐 추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부처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법률안 개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우리 부처 일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어떻게 따오지? 오케이. 내가 국회 가가지고 의원들과 예결위원장 설득할게. 그거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에요. 정치인들이다. 갑자기 교수를 장관직에 딱 갖다 놨어요. 국회의원들 잘 모르잖아요. 가서 그럼 제 예산 좀 올려주십시오. 이거 제대로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많은 것 자체가 대단히 잘된 인사다. 전문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상임위에서 한 4년 해보면요. 웬만한 어떤 교수나 관료들보다 전문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는요? 네. 그러니까 사사건건 친명 패널 장성철하고 같이 방송 못 하겠네요. 99점을 주면은 100점 주세요. 저는 뭐 100점 못 드리고요. 한 9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굉장히 잘한 인사들이라는 게 이게 포인트들이 있어요. 다 뭔가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그 정권 초기에 있는 분석 기사들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를테면 뭐 4.5나 뭐 이를테면 고소형 막 이런 것들 막 어디에 치중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크게 그런 기사들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걸 굳이 분석을 하고 네이밍을 붙이려고 하면 못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게 포인트들을 하나씩 딱딱딱 주는 인사들이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아, 그런 지적을 딱 피해갈 수 있을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 예, 뭐 이를테면은 찬반의 논란은 있지만은 뭐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그렇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뭐 이를테면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20년 만에 다시 복귀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를 이렇게 일관되게 뭐를 이를테면 뭐가 편중돼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좀 국정화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건데 저는 다만 장성철 소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 거는 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 많으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역대 정권들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전문가들을 많이 쓰다가 이제 뒤로 가서 이제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청문회가 이제 야당이 좀 더 힘을 얻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의원들을 장관으로 해서 좀 더 청문회를 통과하기 용이하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꼭 옳다라는 게 아니라 의원들을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원들이 그러면은 의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장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입법을 하고 이건 충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가 아닌데 어쨌든 삼권 분립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자기가 이거 뭐 발표하고 정부 강요로서 발표하고 와가지고 여기 바로 또 투표하고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지만은 그걸로 이 인사가 전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위해서는 제도를 고쳐야 될 거고 현 제도 안에서 국회의원들을 장관 임명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건 어때요? 근데 이분들이 가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는데 만약 살짝 하고 나서 경력만 쌓아서 지방선거를 나간다든지 그래서 1년도 못 채우고 떠나버리는 뭐 이런 경우가 다수 생긴다면? 그럴 의도가 있을 건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각이라든지 이번에 위원장급, 장관급으로 임명된 분 중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분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은 거의 한 2년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집권 초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이 그동안 뭐 공약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 호흡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거는 당대표 하면서 계속 호흡을 맞춰온 의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국정 철학을 제일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비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9점. 그러면 그 지금 모자란 1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뭐 임명은 되겠지만은 그 김민석 후보자를 방어하는 태도라든지 논리라든지 또 본인들이 과거에 야당일 때 주장했던 논리와 명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뒤집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또 제대로 된 해명도 안 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은 인사이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 김민석 후보자 국무총리에 적절하지 않아. 라고 이제 비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떠세요? 뭐 김민석 후보자는 뭐 국민의 눈높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저도 있었다고 보는데, 뭐 수치를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다 적격하다 아니면은 뭐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더 높거든요. 못했다보다 부정평가보다 수정수나 그것도 꽤 차이가 나요. 비슷비슷하지 않고 두 자릿수 이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을 잘해봐라라고 정권 초기에는 원래 밀어주는 경향이 있고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초대 총리를 빼놓고는 낙마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초대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 뭐 그런 분위기 상황상 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야당 모드일 때와 이제 여당 그 국무위원으로 갔을 때하고는 정말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치인이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할 때도 투쟁하다가 이제 갑자기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아직 이제 정식 인준이 안 된 것도 있지만은 너무 날이 서 있다.
너무 날이 서 있다.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격을 받으면은 이제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돼 있고 그렇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한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해프닝이 굉장히 짧은 시간 벌어진 해프닝이었는데도 뭐 어제 하루 종일 회자가 되고 두 분도 지금 그 얘기를 또 하시네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지금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김민석 후보자가 찾아간 거예요. 저거는 가다가 가는 길에 마주친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거기서 두 분 사이에 어떤 설전이 좀 뭐 가벼운 설전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게 양쪽 다 가시가 돋치는 거였어요. 가벼워 보이면서도.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지층을 좀 뭐 나경원 의원도 겨냥해서 저거 좀 뭐 외백난 농성이라고 비판도 마침 하고 있는데 뭐 비판할 부분도 있죠. 근데 평론가들한테 그건 맡기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뭐 어찌됐든 되시면은 조금 품넓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요즘 뭐냐면은 네. 대통령과 총리가 약간 역할 분담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종의 이제 보완제처럼 네. 그렇거든요. 이제 네. 대통령이 큰 정치를 하고 예를 들면은 총리가 이를테면 관료 출신이라서 굉장히 세세한 거 챙기고 막 이런 게 우리가 익숙한 건데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오히려 굉장히 디테일을 막 챙기고 굉장히 막 타운홀 미팅 지방에 내려가서 막 하고 막 다 이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평가도 받고 있는데 총리가 오히려 약간 대야 공세를 막는 공격적인 총리가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통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약간의 역할 분담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조금 그러니까 선을 넘는다기보다는 어쨌든 너무 좀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는 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 모습이 저는 좀 약 올리러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느끼셨어요? 농성 해보세요. 그리고 저 인준 반대해보세요. 나는 근데 국무총리 될 거예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 있으니까 저렇게 가가지고 악수도 하고 웃으면서 농성에 대해서 평론까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죠? 아니 그냥 뭐 하시냐, 뭐 잘하시냐, 뭐 어떠시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묻잖아요. 단식하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약 올리는 것이 아닌가, 좀 총리 후보자로서 좀 부적절한 행태가 아니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처리되는 데는 뭐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거죠. 지금 보고 민주당이 워낙 계시죠? 압도적인 의석 갖고 있고 여론도 뭐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으로서. 저 나경원 의원이 청문위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농성을 택한 것은 물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안 된다. 또 위원장을 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다 민주당이 가져가니 이거에 대한 항의 표시기도 하지만 다른 정치적인 어떤 좀 포석도 있다고 보세요? 한 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당대표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 결속시키고 지지층의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고 여당과 이재명 정권과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다라는 거 보여주고 또 하나는 어제 좀 특이한 이제 하나의 기사를 봤는데 나의 농성장에 34명의 국회의원들이 좀 다녀갔다. 3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했다. 봐보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당대표 나가게 되면 우군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럼 오늘도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격려하러. 그래서 지금 의원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당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 당대표 나갈 거야. 이거로 보여집니다. 어제 그 두 분이 다 각각 좀 자기 정치한 거다 이렇게 보세요. 당 지지자들 향해서. 정치인들 다 자기 정치하죠. 그냥 저 농성만으로 정치적인 목적 끝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 이유를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동의하고 다만 이제 나경원 의원께 조금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진 픽이 본인이 다 고른 건데 절박함이 1도 안 보여요. 솔직히 죄송한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농성이라고 하면은 그 절박함, 비장함 이런 게 비장미가 흘러야 되잖아요. 너무 이쁘게 보이려고 조금 잘 보이려고 하신 거 아닌가? 사진 픽들이 다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보시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 말고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제가 그렇게 삐딱한 사람은 아닌데 100명에 99명은 사진이 너무 그러니까 본인이 웰빙 그 이름도 웰빙 김밥이라고 하던데 김밥도 이렇게 하는 게 좀 안 돼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그리고 그 사진에 그게 그 뭐라고 해야 약간의 그 톤이 이런 디테일까지 얘기해야 되나?
사진에 네. 약간의 어둡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화이트 하이라이트가 너무 세요. 이게 무슨 화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흰 옷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찍은 분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거는 톤 조절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장미가 좀 흘러야 되고 이러는데 글쎄요. 이게 좀 본인이 정말 망가지는 것까지 좀 보여줄 각오가 돼 있으신 농성인가. 조금 더 처절했었어야 되지 않겠냐는 정치평론가로서 어떤 좀 조언을 하자면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걸로 들려요. 사진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찍은 게 아니고 나경원 의원이 SNS에 직접 올린 사진들이었는데 어제 이걸 놓고도 굉장히 또 여야간에 뭐 SNS에 이렇고 저렇고 평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화제가 많이 됐구나. 많이 됐어요.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됐구나. 내가 농성하는 거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아는구나. 일단은 성공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 마치고 떠나면서 일단 당의 개혁 점수를 빵점을 줬습니다. 아까 김재섭 의원도 나도 빵점 그러셨어요. 두 분은 몇 점 주실지. 장 소장님. 빵점은 제자리잖아요. 네. 저는 마이너스 100점 주고 싶어요. 아니 아까 저 이재명 대통령 인선은 99점 주시고 요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주시면 너무 대비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야당은요. 개혁과 쇄신을 해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메시지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 보이질 않아요. 그냥 퇴보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0점? 네,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야. 그게 이제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임한다라는 것 그리고 비대위원을 선임한 것들을 보면은 개혁과 쇄신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 메시지를 읽혀져요. 김주일 평론가 몇 점? 친명 패널이랑 같이 하기 힘드네요, 진짜. 뭔가 생각하고 있으면은 본인이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장 소장님이 보수 패널이었는데 좀. 저는 무슨 얘기까지 하고 싶냐면은 국민의힘 최근 뭐 지지율이 30% 내에 나오는데 그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국민의힘 지지율 철회하시라고. 그 정도 계속 유지하게 되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영남권에서 계속 당의 주도권,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봐라.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결속하니까 30%라도 나오지 않냐. 우리가 결속해야 된다. 단합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 소장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해석하자면 진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망가져 봐야 새롭게 태어나겠구나. 그래서 나는 채찍을 때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 애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아이고 잘하고 있네. 괜찮아. 그래 맛있는 거 먹고 고기 사줄게. 이거보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공부도 하고 예의 바르게 지내야지. 그렇게 꾸짖는 게 맞지. 그걸 잘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지금은 꾸짖을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잠깐 진정하시고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저는 학점으로 하자면은 F라기보다는 I. 이제 I가 뭐냐면은 학점 보류거든요. 인컴플리트를 줄여서 이제 I를 써요. 그런 게 실제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는데 미국 대학들은 대부분 있습니다. I라는 게 다시 한번 해봐라. 이거 학점 보류, 학점 안 준 거.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럽죠. 사실은 이 정당이 정말로 대선에서 진 정당이 맞는가. 그리고 지금 앞으로 희망은 있는가.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국민의힘은 덜 졌습니다.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덜 깨졌다. 덜 깨졌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부글부글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당원들이 조용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처절하게 더 져야 되거나 그 전에 쇄신을 하거나 그건데 어쨌든 지금은 좀 평가를 보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당대표가 지금은 누군가 리더십을 뭔가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 때 그러면 어떻게 되고 어떤 지도 체제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 지방선거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냐. 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분들 개혁 쇄신 얘기하잖아요. 나경원 의원이나 우리 원내대표나. 그보다 먼저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해요. 사과가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데코쇼에서 좀 더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로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8월 2일이죠. 8월 2일로.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의 후보자도 확정이 됐는데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물밑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어떻게 느끼세요? 두 분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제 친명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갈등과 분열이나 불협화음 없이 그냥 알아서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호흡을 맞춰왔던 박찬대 원내대표일 거야. 그래서 무난하게 되지 않겠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출마 자체가 명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많이들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어심 김어준 씨의 마음을 사는 거 아니냐 계속 이제 함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막 여기저기서 하시던데 근거가 있어요? 김어준 씨의 맞잖아요. 어심이 들어갔다? 지난 금토일 예. 그 인천 영종도에 있는 그 인스파이어 아레나 거기서 예. 대규모 행사가 벌어졌잖아요. 예. 거기 가서 정청래 의원 인사도 하고 김어준 씨 방송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자,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그 콘서트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콘서트에 토크쇼를 했는데 거기에 박찬대 의원은 지방 일정 있어가지고 못 가셨어요. 나오고 정청래 의원만 나와서 인사하고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 나가셨는데 거기가 대략 54,000석이거든요. 와, 엄청 뭐 거기 뭐 좀 뭐 제한더라도 뭐 한 3, 4만 명은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텐데 예, 플로우까지 다 하면은 한 5만 명 넘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권리당원분들이 많을 텐데 네. 거기서 이렇게 원샷을 때려줬단 말이에요. 정청래 의원. 그럼 어심이 있다고 봐야지. 그러면 없다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요. 그래서 명심과 어심의 대결이 계속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대 의원이 여기 네. 이제 뉴스쇼 나와가지고 인터뷰했을 때 그때 비유 이제 인파이터와 아웃복싱, 아웃복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지금은 여당 대표로서 아웃복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최근 기류 말이 이제 인파이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권력기관 개혁. 이게 정청래 의원이 먼저 3개월 안에 내가 검찰 개혁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조금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안 내다가 지금은 이제 세게 내고 있거든요. 감사원 개혁, 뭐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을. 거기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예. 발언이 세진? 발언이 세진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래 이제 당원들이 원래 그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만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인데 수박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수박이라는 것보다도 좀 자기 정치한다라는 게 당원들한테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직 선거 기간 공고 시작도 안 했는데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 있는데 순방한다고 본인이 이렇게 나 당대표 출마하오라고 하면서 발표하는 게 이게 이재명 정부한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이게 막 당원들한테는 막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의 견제 심리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 꽃. 네. 여기는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그렇죠. 곳인데 여기서 지난 27일과 28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민주당 당대표로 적합한 인물 정청래 32.3, 박찬대 21.3. 같은 기간에 ARS 조사에서는 정청래 37.6, 박찬대 27.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 보니까 이제 박찬대 의원의 발언도 점점 더 세지는 것 그렇죠. 같고 진짜 누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선거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우리 이따 댓글쇼에서 알겠습니다. 이어가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